했어요. 그럼 이게 우리 개정하면 한 군데 잘못 쓰는 실수가 없겠죠. 그럼 우리가 좌측에 기초가액이다, 뭐 전기말 상각누계액이다, 뭐 이걸 쓰는 거는 우리가 뭐 세무이고까지도 많이 써봤죠. 1월 1일 날 우리 장부에 적혀 있는 가격이고 취득시 부대 비용도 여기 기초가액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단기에 취득했다면 1월 1일 날 우리 장부에 없었기 때문에 기초가액이 아니고 아래 4번에 신규 취득이라는 이 위치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 4번은 우리 들어갈게. 여기가 신규 취득이나 아니면 단기 자본적 지출을 쓸 거예요. 자본적 지출을 자산 처리한 거. 자본적 지출인데 얘를 우리가 제대로 자산 처리한 거를 쓰면 같이 합쳐져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될 거라서 이 4번 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4번 칸에 쓰는 거는 신규 취득했을 때 쓰거나 아니면 자본적 지출을 자산 처리한 걸 쓸 거예요. 다음 우리 상각 방법이 있고 이 사이는 우리 상실 사업자 뭐 이런 납세자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상관없이 상각 방법은 뭐 정률법이다 정해법이다 보고 쓸 거고 내용연수 쓰고 그럼 이 내용연수 할 때에 기준 내용연수를 하느냐 아니면 기준 내용연수 플러스 마이너스 25% 하느냐 그걸 사항을 봐가면서 여기 내용연수를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5번 있죠. 자 15번이 우리가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니까 전기말까지 우리가 자적을표에 있는 너무 안 보이니까 좀 당겨서 이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들어올 거예요. 전기말까지 한도초가 여기가 부인 누계액의 15번 칸에 들어올 거고 자 16번보다 17번을 보면 이 자본적 지출 즉시 상각이 있죠. 얘가 즉시 상각 의제가 들어올 거예요. 한마디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처리한 거 지출로 처리한 거 있죠. 그게 여기 자본적 지출로 들어갈 거예요. 안 보여요?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거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전기 말 위에 적혀 있는 거고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한 거. 그럼 이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게 전기에도 있었다면 그걸 16번에 쓰는 거예요. 그 정보가 있었으면 여기에 써야 우리 감가상각하기 위한 기초가액에도 이 증가 쪽에도 반영시켜서 넣고 감가상각한 걸로도 볼 거라는 거예요. 다음이 여기는 보이겠죠. 다음이 우리 의제 누계액 보지 말고 이제 20번에 회사 계상 상각비가 있죠. 자, 이건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이 사용자 수정을 눌러서 우리가 장부 감가 상각 계상액을 쓸 건데 장부상 감가상각 계상액은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분이에요. 단기 감가상각비라고 한 게 아니라 차변 계정 상관없이 단기의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분을 여기에 회사 계상 상각비에 사용자 수정 눌러서 여기에 써줄 거예요. 수정 눌러서
다음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쓰는 게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위에 있는 내용은 우리 쓰면 자동으로 이제 장부에 배상되는 내용들이고, 자, 의제 삼각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 아래쪽에 보시면 단기 의제 삼각이라고 적혀 있죠. 얘가 우리 단기에 발생하는 감가상각 의제예요. 얘는 단기. 그럼 지금 얘는 저기다 쓸게요. 정기 말까지 감가상각 의제를 여기에 쓰는 거예요. 왜 감가상각 의제가 아래에 있냐면 올해 감가상각 범위액이 나오고 그만큼 감가상각한지를 봐야 차이 나는 금액만큼 단기 우리 감가상각 의제를 하게 되겠죠. 그만큼 안 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전부 다 값이 들어가야지 나올 거고, 그리고 올해 하고 나면 만약에 전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세법은 감가상각 한 거로 봤지만 회사는 장부에 안 썼죠. 그래서 세법상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전기에 일어났다면 여기 써줘야 되는 거예요. 세법에선 우리가 송금 산입을 시켜버릴 거니까. 그렇죠? 자,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좀 많이 힘들어요. 이거 나왔던 회차에 많은 사람들이 좀 잘 못 썼어요. 왜냐면 이 금액이 지금 우리 교육용 버전에서 안 떠요. 그래서 답안지 제출도 여기 쓰는 거 안 하고 뒤쪽에서 보는 것만 나와 있어서 이게 뭐냐고 질문한 사람이 되게 많아서 제가 이게 나왔다는 걸 그 회차 걸 바로 알게 됐던 회차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걸 양도하게 되면 여기 전체 양도 일자를 여기에서 써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양도하면 아래 양도 일자 있죠? 그럼 양도 일자를 써야 양도 자산은 또 따로 계산하는 칸이 다른 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미상각 자산 조정하는 쪽에 있고 얘는 양도 자산 조정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양도하게 되면 이거 여기에다가 날짜를 써주게 될 거고, 그럼 날짜를 쓰면 우리 이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 유보가 관련된 유보가 있었다면 전부 다 추인해 줄 거예요. 전부 다. 자, 이게 전부 다예요. 그렇게 어려울 건 없죠. 근데 우리 스마트에이는 우리 업종 코드가 있으면 추가 등록 사항에 업종 코드 쓰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보를 주면 정보는 전부 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K랩은 제일 아래에 업종 관련해 쓰게 돼 있는데 스마트에이는 여기 오른쪽 추가 등록에 업종이 있으니까 만약에 알려주면 또 빠뜨리지 않고 써야 되니까 여기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보면서 입력해 보면 뭐 느낌이 더 잘 오죠. 그래서 문제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에 뭐 건물이 있고 뭐 기계장치들하고 차량부 비품이 있는데 이제 아래 내용을 볼게요. 먼저 이 건물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보면 여기에 본사 건물에 대한 취득세 400만 원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했다라고 적혀 있죠. 취득세는 건물이라고 처리해야 되는데 세금과 공과금 비용 처리했죠. 이걸 우리 즉시상각 의제라고 볼 거예요. 이걸 즉시상각 의제로 우리가 다룰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건물을 먼저 써보면, 자, 계정 과목이 먼저 여기에서 계정 과목 건물이다. 코드 번호 101번 본사 건물, 취득은 2020년 1월 2일 날 샀고, 그럼 취득을 올해 했죠.
그럼 올해 쓰면 4번에 신규 취득에 가서 8천만 원이다라고 쓰고, 자, 상각 방법은 정해법이고 내용 연수는 40년이고, 자, 일단 위에 표에 있는 정보만 보고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단기 회사 감가상각비가 200만 원. 이제 우리 법인세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가 얘가 맞다 하더라도 사용자 수정 눌러서 얘를 활성화시켜서 얘가 안 변하게 만들어 주세요. 여기 사용자 수정 버튼 누른 거예요. 자, 200만 원 줬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업종 코드도 죄송해요. 경비 구문이 판관비니까 800번 되고, 업종 코드도 적혀 있죠. 08번. 그럼 추가 등록 사항에 08번 쓰시고, 자, 그럼 이제 표에 있는 건 다 썼고, 참고 사항의 취득세를 우리는 세금과 원가 비용 처리했으니까 자본적 지출 즉시 상각에 400만 원이다라고 쓸 거예요. 지금 여기에 2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방금 제가 얘를 사용자 수정 안 눌렀으면 여기 0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마지막에 해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여기 200만 원이다라고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건물에 대해서 입력은 끝났어요. 사용자 수정이 안 누르신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 건물에 대해서는 끝났고, 자, 기계장치 A 기계에 대해서는 아래 특별한 말 없으니까 그냥 바로 A 기계는 쓸게요. 기계장치에 201번 A 기계 2019년 1월 5일이고, 이건 올해 이전에 샀죠. 그럼 기초 가격은 1억,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3,130만 원. 그리고 상각 방법은 정일법의 8년이고, 그리고 우리 단기 회사 계산 상각비 사용자 수정 눌러서 이 금액 지금 현재는 일치하네요. 그리고 경비 구분은 500번대 제조고, 그리고 추가 등록 사항 가서, 자, 얘는 유 대문자 써야 나나 참, 그냥 유유고, 그럼 이제 다음 기계장치 B기계는 아래쪽에 보면 B기계에 대한 수선비 700만 원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으나 자본적 지출의 성격이다라고 적혀 있죠. 얘도 자산 처리해야 될 걸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즉시상각 의제가 700만 원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기계장치 202번 B기계 2019년 5월 11일 6천만 원에 샀고 1252만 원.
정률법 8년. 자본적 지출 쓰면 줄어들 걸 알아서 제가 그냥 미리 맞으면 눌러두는 거예요. 아니면 바뀌니까 내가 또 직접 써줘야 되니까. 우리 자본적 지출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게 700만 원이 있고, 지금 자본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발생해서 그대로 처리하면 여기다 쓰는 거예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회사 계산 상각비 일치하고 경비 구분은 500번 되고, 또 추가 등록 사항에 가서 얘가 대문자로 쓰니까 나오더니 안 나와. 자, 유유를 선택하고, 다음 이제 차량 운반구가 있죠. 그건 아래 자료에 비품 거니까 특별한 거 없으니까 차량 운반구 301번 화물차 2019년 1월 31일 날 3,500에 샀고 700만 원 달았고, 정율법에 5년 사용한다. 자, 그리고 얘는 사용자 수정 눌러서 감가상각을 700만 원만 했네요. 자, 그리고 경비 구분은 판관비네요. 자, 그럼 이제 또 추가 등록 사항에 가서 얘는 05번 차량 운반구로 써놓고, 다음 3번에 비품에 대한 전년도 상각 부인액이 2019년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의뢰 200만 원이 남아 있다. 그러면 자, 이 정기말 우리 부인 누계액이 있다란 이야기죠. 비품 401번 에어컨 2018년 7월 11일 3천만 원에 1,200만 원이고, 정률법에 5년. 자, 이번엔 정기말 부인 누계액이 200만 원을 여기 15번에 써주고, 정기말 부인에, 그리고 회사 계산 상각비는 711만 8천 원. 경비 구분은 판관비고, 등록사항 가서 05번. 자, 이렇게 쓰면 지금 우리 회사 계산 상각비를 전부 다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이 금액들에 다 수정 들어가 있죠. 아, 정액이요? 그렇네. 나 틀릴 뻔했네. 그럼 700으로 잘했네. 얘도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입력이 끝났죠.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자, 그다음 미상각분 감가상각 계산이라고 있죠. 아, 죄송해요. 아래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라고 있죠. 자, 얘를 클릭하고, 자, 이제 먼저 불러오기를 하고, 우리 정률법으로 되어 있는 거 유형자산에, 정액법으로 되어 있는 거 무형자산은 입력 안 했으니까 없다라고 들어와 있죠. 하셨나요? 자, 지금 이 서식에 대해서 A 기계를 보면 A 기계가 우리 시임 범위액이 있고 회사 계산 상각비가 동일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할 게 기계는 없죠. 그죠?
비기계장치는 보면 범위액이 1700 얼마인데 우리가 2100 얼마를 많이 했죠.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조정액이라고 나오는데, 자, 얘가 여기 들어오는 칸이 한도 초과예요. 지금 이 칸이 한도 초과가 나온 거에 대한 거고, 여기 안 나오면 이제 반대로 여기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는 심 부족액 송금 산입되는 금액 있죠. 우리가 올해 감가상각을 잡게 했는데 송금 산입 가능한 거는 아래쪽에 나올 거예요. 자, 이것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자산이 하나만 있으면 그냥 신경 안 써도 컴퓨터가 도와줄 건데, 우리 동일한 계정 과목인 자산이 2개나 3개가 있다 그러면 이 조정은 자산별로 각각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금액을 보고 각각 써야 돼요. 근데 2-3개 있으면 컴퓨터가 한도초가 있고 신부조에 송금 산입하는 거 있으면 순액으로 나와버릴 거예요. 그럼 조정 등록이나 이런 데서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조정액 있는 이 칸에서 우리 얘가 여기에서, 여기는 한도 초과다, 여기는 우리 송금 산입할 추인해 줄, 과거에 부인된 거 있던 거 송금 산입 가능한 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비품 것도 여기에 금액이 나와 있고, 지금 이 금액 있었고, 비품은 지금 비품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범액이 902만 원인데 회사가 지금 711만 8천 원만 감가상각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금액만큼 우리가 지금 추인할 수 있다라고 컴퓨터가 계산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지금 부인 누계액이 우리가 앞에 적어놨던 200만 원을 넣어뒀죠. 2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금액을 산출하니까 신부족액이 이만큼 떠서 이 금액 한도만큼 상각된다라고 정보를 주니까 그냥 조정액에 적혀있는 이 금액만큼만 추인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정액법도 적혀있고, 우리 건물에 대해서 우리 한도초가 390 났었네요. 화물차는 딱 맞고. 자, 그럼 우리 K랩은 뭐 이 다음 바로 쓸 건데, K랩은 여기에서 조정을 해요. 여기에서 K랩은 여기에서 조정하는데, 스마트A는 여기에선 조정 안 하고 조정 못 하고, 전체 메뉴 가서 이제 얘 무조건 열어야지 이 다음 서식이 열려요. 그래서 불러오기하고 한 후에 전체 메뉴에 가서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라고 있죠. 합계표를 클릭을 해서 다시 새로 부르기 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방금 감가상각했던 거 전부 다 나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하는 건 이 서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위에 보시면 합계 등록 있죠. 여기에서 이 금액들을 보고 우리가 감가상각을 쓸 거예요. 지금은 중복된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합쳐진 게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나씩이 전부 다 자기 거라서 쓰면 되는데, 이제 같은 게 있을 때 합쳐져서 나와서 앞에 조정액 칸을 봐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390만 원 뜬 거는, 저도 지금 여기에 스마트에 가져갈 때 얘를 창을 안 닫았죠. 안 닫은 이유가 얘 봐가면서 맞춰서 하려고 얘는 열어둬야 돼요. 나중에 어떤 자산이 얼마인지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 얘가 건물이니까, 자, 그럼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390만 원 유보 발생. 자, 송금 불산입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유보고. 다음 우리 기계장치 부인된 거,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480만 9천 원 유보 발생.
다음 290만 2천 원은 비품 거죠. 그죠? 얘는 전기 비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난 거 190만 2천 원 추인해 주는 거. 유보 감소. 이렇게 하면 이번 거 조정이 끝났어요. 스마트에이는 조정할 때에 여기 합계표에서 조정을 하는데, 자, 우리 이제 교재를 녹색 교재로 바꿔서 504페이지를 펴시고 K랩 프로그램 9200번 이번엔 고정자산 등록 여기에서 볼 거예요. 자, 먼저 고정자산 등록 가서 엔터 치고, 자, 이번엔 세로로 쭉 나와 있는데, 자, 내용 보시면, 자, 얘는 기초가액, 뭐 우리 1월 1일 날 장부에 있었던 거, 여기에 전기까지 상각 누계액 쓰고, 여기 단기 중 취득, 올해 취득한 거 쓸 거고, 단기의 자본적 지출, 우리 자산으로 처리한 거 여기에 쓸 거고, 그리고 전기말 상각, 죄송해요. 자, 전기말 자본적 지출 누계액 있죠. 이게 단기 자본적 지출이고, 그럼 단기 자본적 지출이 즉시 상각 의제를 쓰는 곳이죠. 여기가.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기말 자본적 지출 누계를 정해법만 적혀 있는 건 정해법만 써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산식으로 계산할 때에 정해법만 얘가 반영이 되게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지 정해법만 입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값을 주면 여기에다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써줄 거예요. 자, 그리고 전기말 부인 누계액 있죠. 얘가 감가상각 한도 계산인데, 정률만 감가상각 대상에 가산 적혀 있지만 정률만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법도 부인 누계액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적혀 있는 거 보고 오해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의제상각은 전기 감가상각 의제가 있는 거, 전기말까지. 그리고 내용 연수가 있고, 여기 회사 계상액은 사용자 수정을 눌러서 꼭 수정을 해줘야 되고, 경비 구분해 줄 거고, 단기에 감가상각 의제가 있으면 여기에 쓸 거고, 올해 양도했으면 여기에 날짜 쓸 거고, 업종 있으면 업종을 써줄 거예요. 그럼 지금 써줘야 되는 부분은 우리 스마트A하고 별로 차이는 없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없는 게 뭐가 있죠? 여기에 없는 게 여기에 있는 상각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각 방법을 우리가 입력하면 낮았으면 기초가액으로 커서가 휙 날아가 버려요. 자동으로. 그래서 상각 방법도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수정 안 하다 보니까 많이 놓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문제 풀 때 상각 방법에 대해 적혀 있으면 꼭 여기 쪽을 보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입력하면서 또 얘네들 메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건물이죠. 자, 건물이고 1번 공장 건물 취득은 2017년 10월 1일. 자, 이번엔 그냥 표만 보고 쭉 써놓고 추가 사항만 따로 반영을 할게요. 그럼 얘는 정해법 맞고 취득가액은 1억 8천,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4천만 원이고, 자 그리고 단기 우리 내용 연수가 40년이고 얘는 공장 건물이라고 대놓고 적혀 있네요. 자, 500번대 제조, 업종 코드 03번이고 올해 감가상각비가 300만 원이다. 지금 표에 있는 정보만 쭉 다 쓴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차량 운반구 2번 유조차 공장 2018년 3월 10일 6천만 원에 1,800만 원이고 정률법 맞고 내용연수 8년 공장 거고 경비 구분 업종은 01번 감가상각은 1,500만 원 했고 다음 차량 운반구 3번 승용차 2019년 7월 1일 취득은 1,820만 원,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500만 원. 내용 연수는 5년. 얘는 뭐 특별한 말 없으니까 판관비로 갈게요. 그리고 01번이고 자, 올해 상각비는 480만 3,150원이고 다음 차량 운반구 공장 화물차 2020년 12월 15일 올해 취득한 거죠. 그럼 단기 취득에 1,800만 원이고 정률법 내용연수 5년 공장 화물차니까 500번대 제조 업종은 01번이고 올해 회사 계상액은 315만 원이다. 자, 다음 기계장치 5번 프레스기 2017년 7월 14일 날 1,000만 원이고 656만 원 정률법에 8년 기계장치는 특별한 말 없으면 공장 제조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제조업이고 회사 계상액은 이 금액 일치하게 나왔네요. 다음
기계장치 6번 압축기 2020년 4월 15일 날 이번엔 단기에 취득했어요. 600만원. 내용연수 8년 정률법 맞고 기계장치고 올해 감가상각을 140만원만 했어요. 여기까지 하셨나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아래 자료를 볼게요. 자, 첫 번째 건물에 대한 전년도 상각 부인액 850만 원이 2019년도 자적을표 잔액으로 이월되어 있다. 자, 그럼 우리 건물에 우리는 부인액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850만 원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써줘야 되겠죠. 지금 1번에서 전년도 부인한 게 850 있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850만 원 써주는 거예요. 하셨나요? 다음 두 번째 차량 운반구 유조차는 단기 자본적 지출 120만 원을 수선비로 처리했다. 그럼 차량 운반구 유조차는 우리는 자본적 지출을 우리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거 즉시상각 의제는 7번. 여기에 금액 120만 원을 써주는 거예요. 하셨죠? 다음 승용차는 2020년 9월 30일 매각했고 전기의 상각 부인액 100만 원이 있다. 그럼 얘는 먼저 양도했으니까 아래 승용차를 클릭하고 양도 일자로 가서 얘는 2020년 9월 30일이고 그죠? 그리고 전기 상각 부인액이 있죠. 그러면 전기말 부인 누계에게 100만 원이 있다. 다음 4번에 차량 운반구 구입 시 취득세 등 100만 원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우리 공장 화물차에 얘도 취득할 때 여기 포함됐어야 됐는데 얘도 즉시상각 의제죠. 이게 우리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에서 하던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여기에 100만 원이라고 넣어서 감가상각 한도 계산할 때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5번에 기계장치 전기의 중소제조 감면을 받고 본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전년도 상각 범위액은 125만 7천 원이다. 그럼 전년도에 감면받았는데 감가상각 안 했다면 범위액만큼 전부 다 감가상각 의제 당했겠죠. 그럼 125만 7천 원만큼 우리는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에게 125만 7천 원이 들어가게 되고 공장 화물차 자, 계속 엉뚱한 데 쓰고 있지. 자, 얘 프레스기죠. 프레스기에 의제상각에 125만 7천 원을 써주고 자, 다음 무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있네요. 특허건인데 취득은 2016년도에 했고 내용연수 10년인데
자, 우리한테 준 게 BS상 전기말 잔액이니까 이게 우리 기초 잔액이 되겠죠. 취득가액이 아니고 기초 잔액이죠. 무형자산은 여기에 1월 1일 날 있는 기초 잔액을 쓰는 거지 여기 취득 원가를 쓰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특허권 7번 특허권 2016년 1월 12일 날 170만 4천원. 자, 만약에 취득원가를 주면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빼서 써줘야 돼요. 여기에 여기는 1월 1일 날 내 장부에 계정 과목에 적혀 있는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그럼 유형자산은 취득원가 그대로 두니까 그거 쓰는 건데 얘는 직접법으로 상각하니까 감가상각 금액 뺀 금액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얘는 특별한 말 없으면 정해법 내역연수 10년 그리고 특별한 말 없으면 판관비고 업종 코드는 63번 회사 감가상각은 28만 4천원 일치하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거 입력이 끝났고 이제 창 닫고 아래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있죠. 자, 여기 클릭하고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건 불러오기를 해야 돼요. 자, 불러오기 하면 정해법, 정률법, 무형자산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럼 지금 우리 총 몇 개 입력했죠? 우리 입력한 거는 총 7개 입력했는데 6개밖에 없죠. 한 개 없는 건 자, 우리 메뉴에 보시면 우리 판 거 있었잖아. 승용차, 양도일자. 그거는 양도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라고 아래 있죠. 여기 클릭하면 불러오기 했을 때 양도한 거는 얘가 따로 나오게 돼요. 양도한 거는 자, 그럼 먼저 우리 기존 가지고 있는 거에서 보면 건물은 자, 우리 정해법하고 정유법하고 조정의 위치는 조금 틀린데 보는 건 똑같아요. 자, 여기에 상각 부인액 적혀 있는 건 한도 초과난 거고 기왕 부인액 중 단기 송금 추인액 적혀 있는 거는 얘는 신부족액에서 한도로 우리가 전기말 부인 누계액 중에 신부족액 한도로 추인해 주는 거. 그럼 얘는 150만 원 추인하게 되겠죠. 이 금액만큼. 그리고 우리 정유법에서 프레스기는 우리 가산 조정이 있네요. 압축기는 아무런 조정 사항이 없네요. 왜냐면 범위액보다 작게 했는데 부인액이 없어서 그래요. 유조차는 한도초가 낮고 화물차도 한도초가 낮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얘 둘이는 각각 조정해 줘야 돼요. 근데 둘 다 차량 운반구라서 조정 등록 가면 얘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을 보고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무형자산 얘는 딱 정확하게 맞으니까 조정액이 안 떴네요. 자, 그럼 먼저 공장 건물 거부터 볼게요. 자, F3번에서 공장 건물은 자, 여기 F4번 누르면 건물이라고 쓰시면 전기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150만 원 유보 감소라고 있죠. 자, 다음 유형자산에서 프레스기 39만 3,441원 기계장치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조정할 거. 그럼 이 금액 전부 다네요. 가산 조정 와서 F4번 누르시고 기계장치라고 기자만 치면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라고 있죠. 금액 39만 3,441원 유보 발생. 다음
우리 차량 운반구 거는 따로 써둬야 되겠죠. 유조차 거 이 금액 267만 8,400원, 화물차 거 이 금액 이건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조정 등록 가서 자, 이번에 직접 입력으로 먼저 유조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방금 썼던 금액 267만 8,400원 유보 발생, 송금불산입 유조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다. 다음 공장 화물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3435917 유보 발생. 그럼 이제 무형자산 조정 없으니까 여기 건 조정이 끝났죠. 지금 조정 4개 한 거예요. 1, 2, 3, 4. 그죠? 자, 다음 이제 얘는 끝났으니까 닫고, 자, 우리 양도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가 아직 남아 있죠. 자, 양도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는 자, 얘는 여러분들이 자, 얘 100만 원 확인되시나요? 지금 양도한 건데 단기 말 지금 양도할 때까지 부인 누계기 100만 원 있죠. 자, 옛날 버전은 여기 100만 원 써줘야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입력할 때 써주면 자동으로 이 100만 원은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 100만 원은 조정 등록에는 안 뜨기 때문에 자, 양도하게 되면 부인했던 거 전부 다 우리 추인해 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얘도 없으니까 전기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100만 원 유보 감소. 이렇게 우리가 양도한 거에 대해서 부인액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추인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마지막 감가상각 합계표 클릭하시고 불러오기 하면 지금까지 입력한 게 다 끝났고 얘는 저장만 하시면 돼요. K랩은 여기에서 조정하는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이랑 조정하는 위치가 좀 틀리니까 일단은 우리 이걸로 연습할 거니까 여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셨나요?